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어제 우리 장 막판에 좀 상승폭 반납하긴 했지만 반등 나왔었죠. 오늘도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은 걱정했던 하나의 악재였던 이 MSCI 신흥국 지수 재조정도 큰 탈 없이 지나갔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자, 좀 더 자세한 시황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전에 오늘 장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포인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지소미아가 아니죠.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제외죠. 이 부분들에 따라서 종목별로 아마 흐름들이 좀 다르게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테마로 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어느 일정을 가지고 나서 종목군들의 탄력이 좀 갖춰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디데이 테마라고 좀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무너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버티는 섹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애국 테마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쪽이 있을 거예요.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근데 애국 테마가 좀 단기적으로 탄력이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눌러주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뭐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는 방법인데, 그게 아니다, 만약에 차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발 좀 물러서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소재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최근에 튀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관을 좀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좋을 것 같고, 기존에 IT 소재 쪽에 있어서 특히나 삼성 쪽에 있어서 국산화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후성이나 동진세미캠, 뭐 솔브레인 많죠. 근데 동진세미캠하고 후성하고의 차트 모양새는 좀 비슷하거든요. 박스 구간으로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21선을 장악을 해주는지,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초점을 두고 타이밍을 좀 잡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게 된다면 기다렸다가 눌리는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종목별 흐름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무너지는 종목들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또 버티는 섹터들은 좀 살아있다고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무너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고 버티는 섹터는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주식 잔소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한데요.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실시간 방송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모두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정전 멘토님의 잔소리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 메신저에 오픈 채팅방 열어두었습니다. 오픈 채팅방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톡 메신저 있으실 거예요. 위에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검색 결과 더보기 오픈 채팅 탭 누르시면요.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시장 흐름에 대한 내용들까지 고퀄리티 얘기들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입장하는 방법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샵 4989 혹은 02-3153-2611, 2612번으로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오늘 장의 특징 섹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쇼크를 비롯한 연이은 악재에 무차별적으로 찬바람이 불던 제약 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냉탕에서 온탕으로 자리를 바꾸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특징 섹터는요, 배당주입니다. 국내 증시의 또 대외 이벤트로 인한 아래 공포가 더 확산되는 가운데 피난처로서 배당주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배당주 쪽에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8년 만에 무분규 임담협 잠정 합의 도출에 오늘 장 초반에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다 같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MSCI 리밸런싱 지나갔습니다. MSCI EM 지수가 이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수여서 이에 대한 우려가 좀 컸었는데 그냥 일단 무사히 끝났다라고 좀 정리하고 봐도 되는 거죠, 지금? 네, 말씀 다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이미 다 마무리가 얼추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어제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쪽에서 좀 꽤나 많이 좀 나왔어요. 손바뀜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고, 그러면서 뭐 지수는 좀 장 막판에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지고 사우디 쪽에 있어서의 비중도 커졌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0.3%포인트가 일단은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었었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이 유일하게 왕따를 좀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금액 자체가 많이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으로 좀 예상들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반대 급부적으로 뭐 3조 6천억대 뭐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다행히도 잘 넘어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어찌됐든 간에 뭐 시장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다이렉트로 뭐 움직이거나 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뭐 여전히 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인데요. 한 차례 좀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고 나서 2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21선이 좀 들어 누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완만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게 아직도 좀 몇 거래일 더 남아 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어쩔 수 없이 횡보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연결 선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위태위태했단 말이죠. 저점 자리대를 깰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깨진 않고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국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하고의 좀 연계된 그런 모습들, 뭐 동행을 최근 들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바닥이 여기에서 나와줬다라고 본다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뭐 미국 쪽으로 보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뭐 그렇게 되면 침체의 신호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아마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걸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끌고 왔던 그런 부분들이 미중 무역 분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 쪽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콧방귀 끼면서 뭐 내가 언제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의견이 좀 틀린 그런 부분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이나 좀 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도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걸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더 좋지가 않단 말이죠. 하루빨리라도 무역 분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마무리를 좀 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적인 변수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도 좀 상당히 힘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언제쯤 해결되느냐 그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국내적으로 좀 봤을 때 보게 된다라면 화이트리스트에 있어서 제외가 됐죠. 여기서 뭐 추가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물론 핵심적인 3대 소재 쪽에 있어서는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거다, 뭐 할 거다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여기에서 뭐 일본 쪽에서 강하게 또 추가적으로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쪽에서 계속 몇 번이고 대화로 나와라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일본 쪽에서는 묵묵부답이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강경 모드로 좀 갔다가 한국 쪽과 일본 쪽이 서로 수그러든 그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 제재안보다는 아무래도 질질 끌지 않을까 싶어요. 뭐 최장 이제 3개월까지 걸린다고 하죠. 그러면 뭐 절차도 더 까다롭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일본 쪽에서는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테마성에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여전히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러한 시장의 흐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거래소 시장은 당분간은 뭐 추가적으로 뭐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600포인트대, 21선 자리대 언저리죠. 이 자리대를 얼마만큼 빠르게 강하게 돌파를 해주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펀드 가입을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뭐 소재 쪽에 있어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 밀어주겠다라는 하는 거니까, 정부 대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시장도 일단 지수가 급등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종목이에요. 종목으로 나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볼 거냐, 그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성장주, 그 다음에 고배당주, 이렇게 파트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테마주, 지금 현 차트가 살아있는 테마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트가 살아있는 성장주, 이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테마가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은 애국 테마, 그 다음에 소재 쪽, 뭐 요쪽 국산화 쪽, 요쪽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섹터들, 뭐 5G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 이쪽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 거래나 추세적인 그런 대응을 하고, 투자,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투자는 고배당 가치주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있어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 양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양시장 모두 당분간 급등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스권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박스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9월 달에 동시 만기만 잘 넘어가게 된다라면 저는 급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 글쎄요. 이유를 좀 보게 된다라면 과거에 그저께죠. 이 거래일 전에 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26일 날 1조 700억 대의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선물 쪽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내 최대 규모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 포지션을 좀 저가에 끌어담은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매도가 아니라 매수니까 상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9월 동시만기 이후에는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 쪽의 대량 매수가.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항상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이렇게 급반등이 좀 나와줬었고,
밀려 내려오고 나서 급반등이 나와줬었고 밀려 내려오고 나서 급반등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렸다가 나와줬었고요. 여기도 밀렸다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밀리던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보게 되면 급반등 밀려 내려왔다가 급반등이 좀 나와주고 나서 밀렸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9월 동시만기가 잘 넘어가게 된다라면 4분기는 오히려 3분기 때보다는 상당히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그러면 일단 그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희망을 좀 가지시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9월 동시 만기가 이후 4분기 흐름을 결정질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그 이후에 조금 상승세 전망한다라는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MSCI도 큰 별탈 없이 지나갔고 일단 화이트리스트도 1120여 개로 수출 규제 품목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큰 타격 없다라고 지금 일단은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추가적으로 뭔가 더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오히려 소재주 관련해서는 상승 흐름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재는 일본의 규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기도 해요. 테마에 이 증시 격언에 그게 있어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그거 한마디면 말 끝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재주 단순한 테마주로 그치지 않고 정책과 함께 가는 방향성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장기적으로 성장성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섹터 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자동차 쪽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오늘 현대차 8년 만에 무분기 임단협 합의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자동차 주들까지 부품주까지 같이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도 한번 좀 짚어보고 갈게요. 자동차 참 모처럼 만에 파업 없이 진행을 했는데 참 잘 된 선택을 좀 잘 한 것 같아요. 시국도 시국인 만큼 서로 이 노조 측이나 사측이나 어느 정도 이 양보안을 해서 절충안을 찾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의 차트의 모양새가 좀 더 이뻐요. 이쁜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마디가 크게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근데 가격 조정도 크게 없이 기간 조정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과는 별개로 지금 역지수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를 더 열어두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건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기아차보다는 약해요. 약한 그런 모습들인데 뭐 12만 원짜리 때만 안 깨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차트의 모양새들을 좀 보시게 되면 거래소 시장하고는 반대죠. 지수는 역지수, 역배열. 근데 기아차 정배열, 현대모비스 정배열, 글로비스 정배열, 그 다음에 만도도 있죠. 만도도 지금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친환경 자율주행 차들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 자동차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을 좀 선정을 한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전기차 쪽에 있어서 부품을 공급을 한다든가 뭐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물론 수소차 관련주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수익률적인 측면에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동차도 알아봤고 이번에 바이오 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어제 코롱 티슈진 상폐 위기 나오면서 바이오주가 원래는 그동안에 좀 다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오히려 코롱티 시즌을 제외하고는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보령제약이 항암 후보 물질 미국에서 임상 1상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업종 주가 투심들 냉탕에서 온탕으로 좀 옮겨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뭐 냉탕에서 온탕으로 간다,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냥 뭐 과장돼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물론 그 부분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미 약품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역배열입니다. 역배열로 떨어져 나가 있어요. 올해부터. 횡보를 해주다가 이미 역배열권역에서 빠지고 난 이후에 한 마디가 더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역배열권역으로 돌려 세웠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때부터 역배열이 됐단 말이죠. 차트를 돌릴 때까지의 시간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 최소 6개월, 7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들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 뭐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의 뭐, 이제 저가 매수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다만, 지금 이제 신규를 진입할까, 매수할까 이 부분들보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고민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무조건 보유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쪽 섹터가 사양 산업이 아니에요. 성장을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약 바이오 쪽도 지금 성장을 하는 섹터다, 여전히.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고. 다만 이제 각각 기업들마다 좀 안 좋은 그런 리스크가 생기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ETF 쪽에 있어서의 포진, 그 부분들 때문에 종목군들이 크게 빠진 거란 말이에요. 손절성 물량이 나왔었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심리들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여전히 보유를 하셔야 돼요. 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시장에 임상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뭐 올해는 넘어갈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어쨌든 보유자의 영역이며 시장의 임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대내 약재가 계속해서 어쨌든 쌓여 있는 모습에 투심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배당주로 좀 눈 돌리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멘토님께서도 꾸준히 성장주와 더불어서 고배당주에 관심 가져야 한다.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었는데, 자, 현재 관심 가질 만한 배당주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해달라고요? 아니, 저희는 차트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네. 잘 보시잖아요. 매력이 어떤가요? 배당주는요. 네. 차트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요? 배당주 차트 막 올라가면 배당 많이 주나요? 그렇진 않지만 이익이 많으면 그럼, 배당이 크죠. 그죠? 네. 그럼 이익이 많으면 차트가 막 올라가길까요? 빠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지겠죠. 아, 그래요? 그죠? 당연하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시장 자체가 많이 빠졌는데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근데 이 기업의 이익은 계속 늘어나거나 꾸준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주나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4%대에서 5%대의 배당 수익률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주가도 작년보다 올해 더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배당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은행주라든가 증권주 이런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NH투자증권이다 하면 NH투자증권이 있고 우선주가 있잖아요. 우선주가 배당이 좀 더 많이 준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놓고 보게 된다라면 금융주도 일단은 배당주 쪽에 있어서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배당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배당주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융권 그중에서도 은행주보다는 증권주 쪽이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좀 더 높고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쪽이 배당주로서의 매력 더 높다는 이야기 정리했으니까요. 한번 이 점 참고하시면서 배당주 관련해서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와 전화 상담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샵 4989번으로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차례로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연락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자 1851번님이 보내주셨어요. SKC 코롱 PI 매수가 32,8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SKC 코롱 PI 첫 번째 상담 진행 부탁드립니다. 보유예요, 보유. 투자자분 문의 주신 분이 내 건 왜 징그럽게 안 올라? 이러고 계실 것 같거든요. 아우, 시장 빠진 거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하지 않나요? 이 차트 하나 좀 보여줘 볼까요?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업종종합 차트 1번 이렇게 해서 좀 보게 되면 자, 이게 SKC 코롱 PI예요. 2019년도 지수예요. 이쪽이. 그리고 이거는 SKC 코롱 PI의 올해부터의 주가예요. 지수 급락했죠? SKC 코롱 PI 코스닥 종목도 일단은 뭐 거래소로 비교하자고요. 안 빠졌잖아요. 그죠? 소재 쪽이잖아요. 그러면 보유해 보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두 번째는 M&A 매각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좀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SK 쪽과 코오롱 쪽에 있어서의 각기 다른 그런 부분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저는 좀 여유 있게 좀 보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유 있게 좀 보유하시게 되면 저는 뭐 35,000원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견조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보지 마세요. 보유하시면 아마 매수가 위로 훌쩍 넘어갈 거니까 그때 고민하세요. 아시겠죠? 네, SKC 코오롱 PI 보유하면 35,000원 이상도 갈 것이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624번님이 보내주신 국유재지 살펴볼게요. 매수가 6,0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국유재지 7월 달에 정말 굉장히 뜨거웠었죠. 근데 현재는 좀 많이 식었습니다. 현재 5,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 기업을 6,000원에 미치겠다. 6,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들은 제가 아마 분석이 틀렸을 거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 요때 시기였었어요. 요 시기 때. 한 요 정도 시기였었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 자리 때 깨면 리스크 관리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나오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에서. 훌쩍 이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그 넘어간 상황에서 이거 6,0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국일재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원체 고평가라. 근데 일단 이 탄소 관련해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당 500원이 안 돼요. 주당 500원이 안 돼 지금 PBR이 10배가 넘어요. 고밸류이면 틀림이 없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한 마디가 나오고 나서 두 마디가 나왔어요. 그냥 쉬어가는 그런 구간인데 여기서 세 번째 마디는 가급적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10% 비중이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61선 깨지면 그때는 아마 다시 밀려 시세의 흐름들이 1차 시세는 끝났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매수가 위로는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6,500원 정도 때 뭐 이렇게 되면 분할로 조금 챙기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오뚜기 69만 4천 원에 40%예요. 오뚜기 69만 4천 원에 40%요. 네. 비중도 크시고 가격 단가도 워낙 높은데 손실률도 좀 있으십니다.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저랑 통화하셨었죠? 네. 근데 또 전화하신 거죠? 네? 또 전화하신 거죠? 네네. 오뚜기로 상담 받으셨었죠? 네. 그때 제가 그냥 꾹 참고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요, 오뚜기하고 롯데푸드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먼저 올라갈까요? 어머니, 네. 제가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올라갈까요? 이렇게 해서 탁 찍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네. 지금 오뚜기도 있고 롯데푸드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둘 중에 빨리 올라갈 놈으로 확 갈아타려고 그러죠. 추가 매수 하려고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라니까. 저는 네, 말씀드렸을 근데 때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못하고 마시.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네. 내버려 두셔야 돼요, 어머니. 그러면 올 12월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네요? 12월이 아마 12월 넘어가도 계속 기다려야 돼요, 어머니. 그럼 추가 매수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머리 좀 전에도 쓰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매수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그때 상담 받을 때 말씀 안 드렸었어요? 제가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니요. 그때 얼마 때문에 전화 한번 주세요 그랬고 제가 채팅방에도 했는데 또 뭐 어떻게 내가 거기서 또 빠져나가 버려가지고요. 오늘 다시 전화를 드린 겁니다. 자, 일단 어머니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오뚜기도 그렇고 롯데푸드도 그렇고요, 어머니. 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게 그거란 얘기예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어머니 방송 자주 보세요? 이 방송? 보니까 저기 채팅방에도 들어갔었는데 저 그냥 나가기로 해버려가지고요. 그냥 매트님하고 할 수가 없구만요. 왜 나갔대? 몰라요. 처음에는 잘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찍어보니까는 저를 나가기로 해놔버려가지고. 강퇴당했어요, 어머니? 그럴 일이 없을 건데 일단은 제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네. 자, 어머니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때 이게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는 대신에 지금 꾹 버티셔야 되는 거. 왜냐면 얘가 이 친구도 빠질 만큼 빠졌어요. 이 친구도 지금 네. 많이 빠진 만큼 이렇게 빠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좀 더 버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60만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올 거예요, 다시. 네. 어머니, 네. 갖고 계시면.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기니까 네. 일단은 그냥 갖고 계시기를 권해드리고 대신에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네. 현금이 있으시다 하게 되면 네. 제가 뭐 사라고 해요, 어머니, 제가. 어떤 섹터 사라고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근데 왜 안 들려요? 그 뭐 종목을 말씀하는데 다른 건 다 들리는데 종목 말씀하는 거 안 들려요? 왜? 종목 얘기하는 게 안 들렸다고요? 예. 어머니, 핸드폰이세요? 네네, 핸드폰이에요. 자, 어머니, 일단은 네.
오뚜기를 보유하시고 네, 종목을 하실 때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사셔야 돼요, 어머니. 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사야 되니까 네, 디스플레이 쪽 보세요. 모아가세요. 네, 아시겠죠, 어머니? 네. 디스플레이라고 모르죠? 디스플레이요? 디스플레이 쪽 섹터 사세요. 그러면 뭔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어머니 제가 그 서울경제 쪽에 연락하라 그래갖고 네, 오픈 채팅방 다시 입장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잘 체크해서 한번 관심 있게 봐보세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방송에서 드려도 될까요?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아침인가, 저 핸드폰에 떴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오뚜기하고, 저기, 롯데푸드하고 어느 게 먼저 상승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말에는 좀 쉬세요. 그랬어요. 네. 아마 저 기억하실 건데, 그래갖고 거기 채팅방에서 저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틀인가 있다가 보니까는, 이게 소통이 안 됐다고, 이렇게 딱 떠가지고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전화드린 거예요. 다시 입장하실 수 있을 거니까 네. 들어오셔서 하자고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시고요.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2251번님이 보내주신 한화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수가 23,000원이시고요. 비중 조금 되십니다. 4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한화케미칼 일단은 요즘에 계속 흘러내리는 모양이거든요. 좀 손실률도 크시고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최대한 좀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의 대응을 한다? 글쎄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신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등은 다 나올 거예요. 반등은 다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막 뭐 10%, 20%씩 빠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출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추가 매수를 권하는 섹터나 이런 부분들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라든가 이런 뭐 정말 가치주라든가 그런 기업들은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뭐 굴뚝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케미칼도 화학 쪽이기도 하고 태양광 사업도 하고 창호 쪽 사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설령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면서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 있어도 오늘 상담 문의를 하신 이 가격대보다는 더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만약에 반등이 나올 거라면 이런데 반등이 나왔을 때 왜 리스크 관리를 안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하시냐고요. 오늘 저점을 깰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물어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에 에이씨 이렇게 빠지고 나서 대응 못 했는데 니 빠져봐라. 니 빠져봤자 뭐 얼마나 빠진다고. 그런 배짱도 지금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를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보시는 게 더 좋아요. 4분기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이 반등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 연말까지만 좀 견뎌보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추가 매수는 좀 반대하고 추가 매수할 바에는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더 낫고 지금 이 하나케미칼은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보유했다가 한번 반등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주식 전술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원하시는 분들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의 전화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어갈게요. 0985번님이 보내주신 DMS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5,496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근데 7월 중에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3,000원대까지 내려갔다 그래도 좀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5,496원. 참 섹터에 있어서의 선정 참 잘하셨어요. DMS. 아이고 근데 얘가 삼성 계열이 아니라 LG 계열이네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단점. 자 몇몇 개 종목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 네.
DMS LG향이에요. 그죠? 아바코 LG향, DMS LG향, K시텍 빼고 비아트론 LG향, 그 다음에 동아 엘텍 LG향이에요. 그죠? 선익 시스템 요번에 삼성 쪽에 하면서 요래 바뀌었죠. 야스 삼성 얘기 나오면서 바뀌었죠. 그럼 LG 계열은 일단 우하향 중. 삼성향 한번 볼게요. ICD 상향, AP 시스템 상향, HB 바닥 다지고 지금 받는기, SFA 상향, J스택 바닥 다지고 나서 움직이고 있고, 원위 가입해서 바닥 다지고 있어요. 자, 뭐냐면 디스플레이 쪽을 하실 거면 LG향보다는 삼성향을 하셔야 돼요. 왜? 삼성 투자하게 되면 3조만 할까요? 삼성이 투자를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에 3조만 할까요? LG 3조 추가 투자죠. 아마 삼성 못해도 LG에 몇 배는 할 겁니다. 몇 배에서 몇십 배 할 수도 있어요. 10배 넘어갈 수도 있어요. A5 라인 가동까지 감안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LG향의 장비사를 하실래요? 삼성향의 장비사를 하실래요? 그건 여러분들 판단이고, 제가 권해드리는 건 LG향보다는 삼성향이 좋다더라. 그러면 삼성향을 보는 게 더 낫다. 왜? 삼성이 LG보다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장비사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 삼성향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DMS 같은 경우는 5,5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 반등이 좀 더 나오고, 그래도 이 친구는 LG향 중에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거.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니까 한 매수가 정도에서 한 5,700원 요 정도 때는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는 전략, 삼성향 쪽으로 그거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MS와 관련해서 이 디스플레이 삼성 쪽, LG 쪽 모두 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갈게요. 6052번님이 보내주신 셸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54,226원이시고요. 비중 37%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2월 달에 좀 상장이 됐었죠. 비중도 보니까는 아마 더 고점에 들어가셨다가 그나마 조금 단가를 낮췄는데 여전히 높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참 네. 난해해요. 사실 이게 54,000원대인데 이것도 상담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요 언저리에서 아마 제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 3, 4, 5, 6, 7, 8, 8월 20일 날 보호예수 6개월 차 풀리는 거 있고 1년 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보호예수 물량 풀린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 지금 좀 기다리셔야 돼요. 추가 매수 절대 반대고요. 이거 단기간에 회복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요, 아무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셀리드는 일단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되면 2만원대 중반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셀리도 좀 많이 빠진 모습에 많이 힘드시고 안타깝겠지만 단기간 상승은 좀 어렵다. 대신에 2만 원대 중반에 한번 반등 기회 있고 그때 한번 다시 좀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뉴로스 맞으신가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예, 4,180원에 20%입니다. 네, 4,180원에 20% 일단 소폭 수익 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앞으로 어디서 팔지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죠? 아, 예, 예. 네, 상담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싸게 사셨네요? 8월 5일 종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면 예. 뉴로스가 수소차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 있죠? 예, 예, 예. 단기적으로 오늘
오늘 11% 좀 넘게 올랐었는데 여기 단기 저항 자리대였었는데 예. 여기서 오늘 좀 챙겨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예. 아니, 오늘 한 10% 정도 매도하고, 아, 매도하셨어요? 예,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자, 그럼 20%. 남아있는 게 이제 20% 남아있는 예, 예, 거고. 예, 자, 예, 그럼 예. 전략은 4,400원 있잖아요. 4,400원. 예, 예, 예. 4,400원을 깨면 절반 더 이익절을 하세요. 아, 예. 4,400원. 예, 예.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5,000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5,200원대, 5,300원대? 예. 그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61선 자리 때 있죠? 예, 예. 요 자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럼 그때 또 챙기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예, 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예. 탱크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더 좋아요. 수소 탱크 쪽. 예, 예, 예.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아,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오늘 예,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6840번님이 보내주신 상보 살펴보도록 할게요. 1,45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이십니다. 자, 상보 오늘 좀 무섭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자,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손실폭이 크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개파락하면서 손실폭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1,4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요 시기 때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이 원저리 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많이 빠지고 이중바닥 나왔고 그렇게 해서 움직인 부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손절하셨어야 돼요. 탄소 나노 튜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손실이 좀 나 계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10%. 저는 이거 추가 매수는 반대하고요. 보유하시다가 다시 한번 이 탄소 나노 튜브나 뭐 이런 부분들, 탄소 관련 부분들 때문에 한번 흐름들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 한 1,300원대 위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일단 이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점은 뭐 990, 1,000원, 1,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1,000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가시고요. 자, 빠르게 상담 하나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다날 맞으신가요? 네, 예, 예. 네, 매수가 3,590원에 20% 비중 맞으시고요. 네.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3일,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이요? 네,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간편 결제해주라고 해서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다날 같은 경우는 네. 괜찮은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계속 적자, 흑자가 계속 진행됐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좀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4,000원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4,000원 언저리 때까지. 네. 그러니까 4,000원 언저리 때까지 좀 놓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네. 좀 더 기다렸다가 네. 한 4,200원, 4,300원 그 정도 때까지 올라오게 되면 네. 거기서부터는 좀 분할로 차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더 가져가면 안 되고요. 더 가져가는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대가 네. 매물이 꽤나 많아요, 어머니. 예. 이 4,300원에 4,500원짜리 500원대의 이 매물이 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또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네.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다날까지 오늘 상담 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계속해서 문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양시장 시초가 대비해서 상승한 상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오후장 아직 길게 좀 남아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정전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노란색 메신저 있으시죠? 이 상단 검색창에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요.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검색 결과 더보기 오픈 채팅 탭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시황 자료들,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새로 터지는 이슈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이야기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입장하는 방법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